안녕하십니까. 해풍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김현종 차장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라인의 가히 최고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김현종 전 차장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고요. 외교관으로서의 능력도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종 전 차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인터뷰가 몇백만 뷰로 바이럴이 되면서 국민적인 호감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굉장히 많이 봐오신 영상일 텐데 한번 다시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콜하기 딱 좋은 스펙이신데 그런 제안 왔을 거라고 보는데 왜 거절하셨어요? 안 가신 거 보니까 거절하신 것 같은데. 제안이 왔었는데 근데 장수가 주군을 한 분을 모시지 두 분을 모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안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 좋아했었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근데 다른 정당은 갈 수 없다.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제안을 좀 안 받아들였고. 김현종 전 차장은 1959년생으로서 유시민 전 작가하고 동갑이고 이재명 대표보다는 5살 연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우루과이, 노르웨이 대사를 역임하신 외교관 아버지, 외교관 집안 출신이시고요. 동생분은 금호아시아 부회장까지 역임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서울에서 지냈고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1977년 콜롬비아 대학교에 진학을 하셨고 정치학을 전공으로 해서 학사하고 석사 과정까지 마치셨고요. 1982년에는 로스쿨에 들어가셔서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미국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4년 동안 일하시면서 미국 내 인맥을 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라이트하우스 무역 대표하고 저하고는 같은 로펌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단기 석사 장교로서 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치셨습니다. 전역 후에 한국에서 머물면서 변호사 일을 하셨고 국제 분쟁 관련돼 있는 업무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해외 투자, 기업의 해외 투자 관련된 법률 상담하고 지적재산권까지 맡으셨다고 하시네요. 특이한 이력으로는 1993년도에 홍익대 무역학과 조교수로도 일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정부 관료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한 때는 김영삼 정부 때인 1995년 외교통상부에서 고문 변호사로 위촉이 된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이력으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전자의 해외 법무사장을 역임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하고 애플 간의 국제소송전을 진두지휘하셨다고 하시네요. 훗날 밝힌 바로는 공동체적 가치관의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는 것이 자신하고 맞지 않아서 그만두셨다고 회고하시기도 하셨고 2012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캠프를 꾸렸을 때 다시 한번 국익에 기억하고자 대선 캠프에 합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한 이력인데요. 여러분들께 잘 모르시겠지만 정치권에 입성을 하시려고 하셨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였고 2016년 2월 18일 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신 적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인천광역시 계양갑에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유동수 후보한테 밀려서 국회 입성에는 실패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또한 김현종 차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얼굴을 알 정도로 당신이 FTA 담당자였냐라고 할 정도로 미국 내 인사가 굉장히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현종 차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당시의 영상도 잠깐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본부장을 보자마자 굉장히 그렇죠. 저렇게 얘기했어요? 보자마자 당신이 FTA 책임자 맞죠라고 물어보니까 김현종 본부장이 그렇다고 웃죠. 그리고 나니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특유의 악수하면서 손을 꽉 잡는 7초 동안 손을 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 소라기로 꽉 눌러서 기선제압하려는 그거야? 나머지는 다 그냥 지나가는데 김현종 본부장과는 아주 오랫동안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미 FTA가 재협상이 시작이 됐기 김현종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FTA 협상을 주도하셨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FTA 재협상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 거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성과적인 측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문재인 정부가 한참 출범하기 전입니다. 2016년 때
미국에 있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 이 요구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핵심적인 반대국부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1단계인 위성 발사체에 대한 기술 이전, 이거는 경제 분야인 거죠. 그리고 핵 잠수함 건조를 허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지침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김현종 차장의 주도하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참 이 점은 놀라운 점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정권이 다시 평가받아야 될 대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한미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서 김현종 차장께서는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터뷰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미사일 지침 협상에 참여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협상의 의미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협상의 의미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이 특히 우리 젊은 인재들이 우주 산업으로 이끄는 이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우주 산업을 보면은 약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이게 3,600억 불 산업인데 2040년대까지 되면은 이게 약 1조 달러가 됩니다. 근데 네. 현재 우리는 국내 산업은 이 우주 산업이 약 36억 불밖에 안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아직도 성장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이렇게 쉽게 1조 달러로 이제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좀 컨텍스트를 좀 비교를 하자면은 네. 자동차가 2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0.7조 달러고 핸드폰이 0.7조 달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사 분야인데요. 네. 두 번째는 군사 용도로서 이제 우리가 이 혜택을 받는데 우리가 군 정찰 위성을 우리가 필요할 때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저 궤도에 쌓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참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아직도 눈과 귀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공위성, 즉 판독 기능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종 차장에 대한 그냥 영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 개인적인 궁금증도 있어서 찾아봤는데 요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영어를 또 하시네요. You don't reform. It's very difficult for a society to reform on its own volition. I wanted to do a spring cleaning of the house. I wanted to subject every aspect, every corner of the Korean society to global competition. Because geopolitically, we are stuck between Japan to the east of us and China to the west of us. 그리고 김현종 차장의 꿈과 관련돼 있는 인터뷰 영상인데요. 김현종 차장은 굉장히 애국심이 투철한 외교관이기 때문에 이 인터뷰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독자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 독자적인 국방을 할 수 있는 국가, 기업하기 좋은 국가, 개천에서 욕 나오는 나라, 한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망이 있는 국가. 5가지 목표, 그러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수단, 전략은 제가 봤을 땐 통일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화제가 됐어요. 우리가 꿀릴 것이 없는 협상판이었다. 당당하게 협상했다는 뜻입니다. 제 뒤에는 세계 무역 6강을 만들어낸 우수한 민족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격 국력을 증대하는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제 미중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로 고래 등 사이에 낀 새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래 등 사이에 새우에 비유해 제가 그건 동의 못하고요. 왜 새우가 돼야 됩니까? 돌고래로 변신해가지고 빨리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오늘 김현종 차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김현종 차장님께서 이재명 대표하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된다고 하면은 꼭 외교부 장관으로 등용되셔서 국가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종 차장님 항상 지지하고 여러분들께서도 김현종 차장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